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이 통풍의 과학적 임무라는 책이고요. 제 이름 들어가 있고 하움 출판사에서 나왔죠. 이 책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사람이 워낙 게으르다 보니까 이제서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 책을 한 권 쓰고 나면 그 보람이라는 게 뭐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유튜브 동영상에 통풍의 인문학이라는 그런 주제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소개를 하는 동영상을 늦었지만 저번에 그 소고기의 과학적 인문학도 상당히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렸고 이번에는 이 통풍의 과학적 인문학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통풍을 벌써 20여 년을 넘게 앓고 있다 보니까 도무지 이런 도깨비 같은 질환이 세상에 어디 있나 싶고 이게 참 희한해요. 언제 올는지 모르죠. 이 통풍 발작이 언제 올는지 어떻게 언제 올는지 모르고 뭐 특별하게 음식을 뭐 다르게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 날 그냥 다음날 아침 되면 못 일어나겠고 이 통풍의 고통이라는 게 상상을 못합니다.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 이게 뭐 디딜 때마다 아프고 무슨 또 발이 뚝뚝 부어오르죠. 이렇게 이제 신발을 못 신으니까 어떻게 뭐 출근을 못하게 되고 뭐 이 지팡이를 짚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통풍이라는 거를 왜 그것도 왜 나한테만 오나 내가 도대체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길래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오나 이렇게 자책할 때도 있고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남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고통이 올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니 내 20여 년을 고생을 하다가 최근 들어 아무래도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 원인은 뭔지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에비던스에 근거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또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많은 그 통풍을 앓고 있는 계신 분들이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렇게 이제 책으로까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책 소개 시간이니까 지금 보이실는지 몰라도 제가 일부러 뭐 옷을 이렇게 예쁘게 안 입고요. 제 발이 이렇게 부어 올랐습니다. 이게 보이실는지 이게 이만큼이 생겼어요 지금. 이게 토파이라고 부르죠. 한 20년을 앓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 통풍 어떻게 오게 되면 이게 이만해집니다 발이. 빨개져 가지고 한 2주 정도는 고생을 하죠. 뭐 아주 심하게 올 때는 뭐 진통제로 조절이 안 돼요. 사람이 뭐 미치겠으니까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제목에서처럼 내 발에 무슨 일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내 발이 부어오른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또 이런 치료라든가 또 자기가 가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었지만 기존의 사람들 뭐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라면 다 통풍이라는 질환을 알았을 테니까 기존의 사람들도 어찌겠대 생각을 했으며 또 거기 더불어서 현대의 최신 지경까지 논문들도 다 찾아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치료법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 나름대로는 참 집대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뿌듯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소개 동영상이니까 일단 시작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첫 장에서부터는 서양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통풍을 생각했나. 뭐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내가 뭐 잘못해서 뭐 어떤 벌을 받아서 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죠. 또 엉뚱한 생각. 참 뭐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 엉터리 같은 생각이죠. 대개의 경우는 이제 사채액설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근거해서 서양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이 동양사에서의 통풍의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헌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사채액설에 대한 얘기 소개가 있고요. 이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 몸에는 네 가지 그 액체가 있어가지고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이 액체가 균형이 맞았을 때 병이 건강하고 균형이 깨지면 뭐 흑담즙, 뭐 황담즙 이래가지고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예요. 뭐 히포크라테스 자꾸 들먹이는 사람들 그런 류의 사람들 얘기죠.
그 히포크라테스가 다 엉터리 소리 한 건데 아직까지도 그걸 들먹이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겪은 통풍기, 나의 통풍기. 그래서 아마 대다수 이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증상을 가지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증상이 진행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또 깔끔하게 아뭅니다. 아문다기보다 증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도깨비 같은 질환이 있냐.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나의 경험담을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이 특히 왜 발이 붓는가. 아니, 뭐, 다른 데가 아픈 게 아니라 꼭 발이 붓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발이 뭐 한 80%, 90% 이상에서 왼쪽 발이 오는데, 엄지발가락은. 그래서 보면, 술, 담배, 뭐, 고기 좋아하고, 또 남자들, 액티비티가 넘쳐나고, 이런 사람들한테 오는데요. 대개 보면은,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이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이 뚱뚱 부어올라. 그리고 이 엄지발가락이, 특히 엄지발가락에 가서, 그건 뭐, 거진 뭐, 100% 통풍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발의 기본적인 골격도 좀 소개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는 이제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이 통풍의 원인 물질이 뭘로 파악하고 있나. 당연히 요산이죠, 요산. 요산이라는 유리객시드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무슨 매스컴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라 아주 황당한 소리를 적고 있어요. 무슨 요소가 축적이 된다는 둥,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뭐 단백질이 분해돼서 그렇다는 둥,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 정말. 일단 무식하다고 해주고 싶은데 엉뚱한 소리를 갖다 그냥 막 개구리 떼창하듯이 막 해대니 결코 아닙니다. 단백질 분해산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소입니다. 우레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 통풍이 생기는 이유는 요산입니다. 유릭액시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대 영양소 하게 되면 단백질,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냥 뭐 찾아보면 그냥 엉뚱한 소리, 무슨 단백질 분해서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된다. 정말 화가 나네. 너무나도 엉뚱한 소리를 막 해야 되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랑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떻게? 퓨린과 피리미딘이다. 퓨린과 피리미딘 중에서 퓨린이죠. 퓨린이 뭐 원인 물질 되는 겁니다. 피리미딘은 아니고요. 근데 그거 뭐 영어로 얘기하고 뭐 퓨린, 피리미딘이 뭔데? DNA. 그냥 DNA 분해산물이라고 하죠. DNA를 구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분해되면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몸의 세포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 그 안에 DNA를 구성하고 있던 염색체 내에 DNA를 구성했던 물이 분해가 되면서 그 중에서 퓨린은 퓨린대로, 피리미딘은 피리미딘대로 분해가 되면서 배설이 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퓨린의 분해산물이 내 몸에 내 발골하게 축적이 되면서부터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퓨린이 뭐 나쁜 놈인데 이 퓨린을 고쳐야 되겠구만. 맞습니다. 그럼 퓨린이 뭐냐? 단백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퓨린하고는. 그래 또 단백질 더 먹이는데 아니라니까. 퓨린은 DNA를 구성하는 물질이. DNA. 주소가 완전히 여기는 다른 집이에요. DNA는. 우리 몸의 DNA 또는 내가 섭취한 DNA. 아니 내가 먹은 음식도 어떤 생물체, 뭐 소돼지고기, 무슨 뭐 생선 다 DNA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거 말고도 많죠. 무슨 내가 어떤 식물을 먹었다든가 어떤 곡물을 먹었어도 뭐 도정을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신혼에 가서 이런 데 가서 당연히 DNA가 있죠. 어디에나 DNA는 있으니까 식물로 DNA가 없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데에서 나오는 그 DNA를 내가 섭취했구나, 아니면 내 몸에서 분해되는 DNA가 나가는 과정에 어떤 이유에선가 제대로 못 나가거나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축적되는 경우, 이때 가서 드디어 이제 우리 면역계통이 그냥 활성화가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부터 이렇게 이 통풍이라는 사단이 일어나게 되죠. 뚱뚱 부어서 갑자기 보고 오르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막 액체까지 차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부어가지고 이제 걷지를 못하죠. 아주 비명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풍이란 말이 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정도로 사실 진짜 바람만 불어도 아픈 것 같아요.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통풍이라는 게. 자, 그래서 요산을 만드는 이 퓨린을 우리가 어떻게든 집중 공략을 해서 이게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지 말고 또 이게 잘 배설되게 하자.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이 맞으니까 치료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챕터 5에 가서는 이
이런 경험담도 있고 어떤 정설로 굳어진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최신 문헌에 기반해서 에비던스 기반해서 통풍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산 과다 생선 또는 요산 배설 장애 그리고 또 급성 통풍 관절염의 원인은 왜 이런 게 갑자기 일어나는가, 그다음에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아까 뚱뚱 부어오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토파이라고 결절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결절에 보면 하얀 밀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 절개에서 보면. 근데 이렇게 이제 만성 통풍이 이렇게 결절이 생기고 이랬을 때 이런 거에 관절염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약을 써야 됩니다. 약도 꾸준하게 써야 됩니다. 대개나 알로퓨리놀. 요 책에 자세히 설명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거 통풍이라는 거 그때 아플 때만 먹고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꾸준하게 쓰셔야 돼요. 꾸준하게 쓰셔야 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 이울라, ACR 등에서 최신으로 고요산 혈증에서 어떻게 단계별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 부가적인 내용들도 많이 적었어요. 칼초신, 그다음 뭐 HLA-B, 5801, 엘리 뭐 이런 것도 다 소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 어떤 먹는 거, 음식과 식습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도 네, 찾아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알코올하고 과당의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중년 남성분들 어떤 사람들은 매일같이 먹을 거예요. 근데 알코올 자체라기보다는 이 알코올 자체가 분해 과정에서 퓨린을 저거 배설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알코올이 문제고, 알코올 중에서도 제일 또 거기에다가 알코올에다가 또 퓨린이 첨가된 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맥주잖아. 응? 그러니까 맥주는 아주 쥐약이라니까. 차라리 그냥 증류주를 드세요. 꼭 알코올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증류주도 안 좋아. 증류도 안 좋은데, 맥주라는 거는 우리 생각에는 그 물에다가 뭐 어떻게 한 거니까 거진다 물이니까 괜찮을 거다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나 맥주 먹으면 안 돼. 통풍 있는 분들은 스스로 알더라고. 왜냐하면 맥주를 먹을수록 자기 몸이 점점 발가락이 아프다는 걸 어떻게든 경험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당의 문제인데, 과당이라는 건 프락토스. 이게 은연중에 여러 음료수 중에 이 과당이 섞여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왜냐면 이게 아주 싼 값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상당수의 음료수에 가서 이 과당을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음료수는 가급적 섭취하지 말자. 그러니까 술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말하면 표현이 안 돼. 저도 술을 먹다 보니 맥주는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최고로 안 좋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음료수들은 좀 피하자. 차라리 그냥 맹물만 먹자. 그다음에 또 누군가 음식에 피눈을 탄 것은 아닐까, 이런 제목을 적은 거는 이런 거 있어요. 리버 뉴클레티드 이걸 가지고서 조미료를 쓴단 말입니다. 그런 조미료가 한 80년대부터 이제 막 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전에 글루타믹 엑시드, MSG 같은 경우는 이 퓨린하고 또 통풍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헥산의 맛이라고, 헥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헥산이 퓨린이란 말이에요. 퓨린과 피리미드. 그 퓨린이 들어있는 헥산을 가지고서 조미료에 썼다니. 근데 저희 집에는 당연히 없습니다만은, 내가 사 먹는 점심, 내가 사 먹는 저녁 식당에서는 이걸 고농도로 쓴다니까. 특히나 국물이 녹는 음식.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 국물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 퓨린이라는 물질이 또 이게 핵산 조미료가 물에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은 물까지 다 들이마셔 버렸으니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국물 있는 음식 가급적 피하시고, 그런 걸 또 잡숴야 될 때는 국물은 다 남기고 건더기만 드세요. 건더기만 드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냥 이런 조미료 섞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쪽에 대해서 고생을 하면서 앓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 건 이거 아닐까, 저거는 저런 거 아닐까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과 가설을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마치게 됐죠. 그래서 보면 이게 한 300페이지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이고, 저 이거 정리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뿌듯하고, 중간중간에 아시죠? 제 스타일이, 예, 하나를 알면 뭐 두 개, 세 개를 연달아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뭔가 연계를 지어서 설명하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만 빠지지 말고 중간에 머리 식힐 겸 부가적인 관련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게 그렇게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가는 24,000원이네요. 그리고 뭐 최신의 그 공고사항들도 뒷표지에다 넣습니다. 예, 하음 출판사에서 출간했고요. 저기 지금도 뭐 구글 검색이나 어디에 제 이름자 넣고 바희찬 거기다가 이제 통풍 이렇게 같이 검색을 하시면 뭐 제일 상단에 뜹니다. 제일 상단에 뜨니까 아마 검색하기 쉬우실 텐데 혹시나 해서 제가 요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 이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적지 않으실 거예요. 내 보기에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특히 중년의 아저씨들. 술 좋아하고 이런 그 고기 좋아하시는 중년의 아저씨들 많습니다. 통풍 있는 분들 꼭 한 권씩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가급적 책을 재밌게 또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 안 되는 내용들은 그냥 영어로 적었습니다. 원어로. 그래서 그건 좀 물론 당연히 다 변기했죠. 한글하고 같이 아니면 부가적인 설명을 변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봐주시고 또 그 통풍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저 역시 이제 이 책을 집필하고 나서도 또 새로운 걸 머릿속에 넣게 되었는데 역시 통풍이라는 질환은 음식 조절을 잘해야 되고 식습관도 바꿔야 되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또 하나 제일 명심해야 될 게 꾸준하게 약을 써야 된다. 꾸준하게 퓨린을 갖다 배설을 자꾸 시키는 것, 또 퓨린이 만들어지지 않게 그런 약을 꾸준하게 써야 되고 급성 통풍 발작이 왔을 때는 확실하게 약을 써줘야 됩니다. 진통제 계열하고 아까 칼제신이라는 거. 그러면 바로 뭐 하루 이틀 3일 내에 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나면 이게 한 2주 3주 가면요 거기다가 왼쪽 발 좀 가라앉을 때 또 오른발까지 와요. 그러면 아주 사람 미칩니다. 양발이 아프면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화장실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이게 돼. 그래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통풍을 앓거나 이러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으면 이 책을 꼭 구입하셔가지고 좀 도움도 받으시길 그렇게 그런 바람뿐입니다.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뒤늦게나마 너무 게을러서 이제서야 책을 소개드리게 됐네요. 네,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닥터 피해주였습니다.